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정성숙입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소춘대위 공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 국립정동극장 예술단만의 특별함과 차별화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해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춘대위 공연을 선택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숙고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차별화, 그리고 정체성, 연희단체로서의 지향점,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전통예술이 현재와의 소통, 세계시장 속의 전통예술 등등등. 예술단의 작품은 작품 속에 담아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고 꼭 해내고 싶은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과 또 신념으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 브랜드를 이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K컬처 시리즈. K컬처 시리즈는 한국 전통과 문화를 담아낸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만의 특별함과 차별화, 그리고 미래와 세계를 향한 야심찬 행보를 담아 우리만의 색을 가진 전통 창작 공연들을 K컬처 시리즈 브랜드를 통해 하나하나 그리고 한 편 한 편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K컬처 시리즈는 두 작품을 선보입니다. K컬처 시리즈 첫 작품은 바로 오늘 만나보실 소춘대위입니다. 소춘대위는 국립연희단체로서의 지향점을 담아낸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전통 창작 공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술의 품격과 신명을 갖춘 악가무희 총체극으로 완성했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건국 이념은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의 복원입니다. 원각사의 전신이 바로 또 현물사이기도 하죠. 1902년 현물사에 올렸던 최초의 유료 공연 소춘대유희를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이 다시 무대에 올리는 것은 우리 극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정동극장의 공간성, 또 위치적 정체성을 담고요. 또 우리 예술단의 뿌리를 담은 상징적 공연으로 1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비로소 오늘 K컬처의 천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2025년 K컬처 시리즈로 선보일 두 번째 작품은 신청입니다. 판소리 다섯마당을 바탕으로 개발해 나가는 예술단의 전통 창작 공연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이미 춘향가를 소개로 춘향, 날개 뜯긴 새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으로서 신청가를 바탕으로 공연 신청가를 새로 창작해 올릴 것입니다. 판소리가 가진 스토리텔링, 그리고 음악성, 우리 몸짓과 춤, 다양한 연희와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 브랜드 K컬처 시리즈는 지금 우리 곁의 전통을 지향하고 우리가 즐기는 전통 공연을 통해 전 세계로 향하고자 합니다. 대중성을 바탕으로 지금 관객에게는
전통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해외 관객에게는 우리 문화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K컬처 시리즈 작품은 극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객을 위한 자막 서비스, 또 언어별 공연 소개 자료와 예매 편의 시스템 등 여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K컬처 시리즈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전통 공연을 위해 해외 공연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에서의 공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K컬처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아낸 전통 창작 공연으로 전통 공연의 세계화를 꿈꾸며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우리의 전통 공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K컬처 시리즈 첫 작품 소춘대위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서대상으로 훌훌 날아가고 이 늙은이 놀아줘서 고마운 게 작가로 소리 한 자락 불렀는데 박수나 좀 주시오. 활성화해 국가대표 선수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춘대위는 저희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1902년도에 근대가 시작된 무렵에 그 고종 황제 40주년을 맞이해 준비하였던 그 소춘대위고요. 또 저희 극장이 원가쌀 복원 개념을 로 저희가 건립이 되었고
또 원각사는 이전에 소춘대의를 입고 있는, 그러니까 협류사를 입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저희 극장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근대를 모티브, 저희 극장이 있는 곳이 바로 국립정동이 있는 것이 근대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근대를 모티브로 한 저희 정동극장만의 색깔로 만들어내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제일 처음 길구샤라는 작품을 올렸고요. 올 봄에는 내년 3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근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중에 섬이라는 작품이 그 이데일리 문화대상에 뮤지컬 부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극장만의 차별화된 컨텐츠에서 근대를 모티브로 가져왔다는 게 첫 번째 모티브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극장만 저희가 갖고 있는 연희 전문 단체로서의 연희를 보여주는 것이 소춘대의가 딱 맞아서 이 두 가지 목표가 맞아 떨어져서 소춘대의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춘대의 속에는 저희가 악가 무희를 다 다루는 전통 연희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악가 무희 총체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춤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다시피 정제부터 시작해서 민속춤 그리고 타악춤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요. 또 연희는 폭물과 사물, 또 번화, 줄타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연희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근 소리꾼과 또 한솔 어린이의 그 멋들어진 판소리까지 저희가 이 작품 속에 다 녹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대중성을 잡으면서 또 예술성을 놓치지 않고 세계화하는 작품의 첫 번째로 소춘대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쇼케이스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구하고 또 곱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저희가 세계 속에 K전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힘껏 성원해주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문화사업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정동극장 문화사업팀 팀장 이수연입니다. 우선 오늘 정동길에 은행이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는 날씨에 이렇게 극장에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작품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기 전에 기자님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오늘 극장을 떠나시기 전에 극장 마당에 나가서 이동백 선생님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이 100년의 유쾌함이 훨씬 더 잘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춘대회는 앞에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오히려 이 작품 유쾌하게 오셨는지 또 신명이 나셨는지 궁금함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춘대회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극장이 항상 귀신이 산다라는 재밌는지만 무서운 이야기들이 극장에서 귀신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극장을 지키는 귀신들이 결국은 저희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고수하고 발전시킨 저희의 선배님들, 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관통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미래까지 함께 저희가 볼 수 있는 작품이 소춘대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공연에서 웃음과 유쾌함을 느끼셨다면 말 그대로 소춘대 무대에 그런 웃음을 느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 공연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창작진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강보람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작품의 극장을 맡은 강보람 작가입니다. 소춘대위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공연도 방금 보셨고
또 줄거리도 많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이기보다는 사실 이 작품을 할 때 가장 연출과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했던 첫 번째는 소춘대유를 120년 만에 왜 우리가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식적인 거에서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이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서 오늘날 다시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발전시키면서 이동백 선생님의 한 인터뷰를 봤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요즘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우리의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이 활동사진 영화 좀 접목해서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당대에 살고 계신 우리가 지금 영창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굉장히 강대적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사셨구나 라는 것에서 가장 큰 어떤 도전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고 그 형식을 어떻게 개성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대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반 관객들에게도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모 연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춘대위 연출 안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말이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21세기에서 전통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춘대위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화두 또는 질문이 우리는 지금 만나고 싶은데 또는 만나고 있는데 선배와 후배와 선배가 그리고 또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가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이 작품처럼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들이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 저 너머의 환상 세계와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게 과거 우리 전통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전통을 근대 20세기를 거치면서 유산으로서 형식으로 많이 고정화시켰던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가치가 되게 뛰어났다라고는 하지만 21세기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그 뿌리에 있는 정신세계들을 더 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멋스럽고 그러면서도 해학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늘 우리 곁을 주는 관객들과 늘 함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고요. 더불어서 신명 났으면 좋겠다. 요즘 이렇게 신명 나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한 전국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신명나게 놀고 싶은 감정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들이 극장에 와서 실컷 웃고 실컷 즐기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훈 안무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정동극장예술단의 지도위원이자 이번 소춘대 유희 안무를 맡은 이규훈입니다. 먼저 120년 전에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소춘대 유희를 2024년 오늘 우리의 펼쳐진다니 감격적이고 설렙니다. 이번 소춘대 유희 공연 계기로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앞으로 이 방향성을 제시할 거고요. 더 많은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렬 음악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춘대의 음악감독 신창렬입니다. 저희가 요즘 세대에서 국악,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제 전통음악의 역사가 언제부터일까 각 음악 장르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공연할 협률사에서 공연을 시작하는 이 소춘대회가 1902년이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가 한국에서 이제 조선에서 민속음악, 특히 이제 어떤 뭐 무속음악들이 조금 더 이제 문 밖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궁중음악도 이제 궁중에서만 사용되던 음악들이 좀 문 밖으로 나오게 되고, 민속음악 판소리, 뭐 이런 농악, 뭐 여러 가지 신화위, 산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민속음악 장르의 음악들이 이런 극장과 만나면서 실제 정리되고 진화되고 지금까지도 음악들이 계속 진보되고 있고, 전통음악이라고 해서 그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음악과 계속 만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1902년도에 공연을 했던 소춘대유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소춘대유의 어떤 접점들이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악 작업을 했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이런 전통음악과 지금의 음악을 같이 느끼고 호흡하면서 정말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객석에서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만큼의 임동현 기자입니다. 우선 정말 공연 정말 신나게 잘 봤습니다. 아까 혹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이 11월에 진행하는 이 공연은 쇼케이스고, 그 정기 공연이 이제 장기 공연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장기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쇼케이스와 장기 공연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인지, 과연 그 예정이 궁금합니다. 네, 요번 질문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11월에 4회차 진행되는 공연 저희가 쇼케이스라고 명명한 것은 뭐 보셨겠지만 쇼케이스 공연인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의 피드백,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의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야기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은 대중분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아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디벨롭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쇼케이스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요. 쇼케이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이런 형식의 공연이겠구나, 완성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높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서라도 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공연은 쇼케이스로 명명했고, 이번에 이제 저희 이거 끝나고 1월달에 공연이 되면 한 달 반 정도의 텀이 있는데요. 어쨌든 준비해오고 고민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텀 내에서도 충분히 발전시켜서 더 나아진 모습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번 공연을 쇼케이스라고 명칭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소춘 101일을 내년에 1월달에 장기 공연을 하고 이번 쇼케이스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올 초가 작년 말에 간담회에서는 원래 이 기간 동안에 그 홍보, 판소리 5마당씩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셨었던 걸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하게 된, 무조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바뀐 것 같고, 사실 내년 1, 2월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민간 단체랑 같이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동국장이 그래서 뭐 계속 무채에서 올해 내내 뭐 상설 공연장을 만드네, 아니면 또 서울예술단과 합치네, 이런 말들이 있는 과정에서 그 공연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자들이 지금 또 이런 공연 하기 전에 궁금한 거는 올 한 해 내내 어쨌든 뒤로 정면 극장이 이런저런 뭐 이렇게 그 논란이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뭐 요즘에 서울예술단이나 이런 게 상설공연장은 다 이제 그 분산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체부에서 어떤 또 다른 뭐 미션을 준 게 있는 건지 뭐 전통을 계속 하라는 얘기 듣긴 들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우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연이 변경된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제가 파악하는데 맞을까요? 네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립정동극장예술단이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판소리 5마당을 이제 연희 공연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매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예상대로 원래 계획은 이제 올해 하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조금 장기 전통 공연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인 요청과 그 다음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술단에 더 적합하게 맞는 공연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소충대회라고 판단해서 조금은 빠르게 좀 노선을 변경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기자님들도 이전에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연계의 전반적인 소식을 통해서 극장의 정체성의 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이야기들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동극장을 95년에 개관 이래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많이 해왔고 극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들을 다 포함해 봤을 때 전통적인 공연에 대한 요청과 요구들이 있었던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처럼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전체 상설 공연이 1년 동안 진행되는 건 아니고 예술단을 중심으로 한 전통 공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충대회랑 공연이 좀 더 대중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공연이라고 판단해서 또 새롭게 다시 준비하게 된 것들은 맞는 부분이고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작품들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조금 내년에 한 번 더 변경이 있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통 공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술단의 공연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국립정동극장에서 진행되어 왔던 주요한 레퍼토리 공연들, 전통도 있고 또 뮤지컬도 있고 이런 공연들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저 끝부분에 계단 중간 세모 안녕하세요. 성동기신문 서재입니다. 소충대회랑 이 시리즈로 해외 진출을 연구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거 일단 궁금하고요. 그 K컬처 시리즈라는 이 용어가 좀 많이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공연 말씀을 하셨죠. 예, 내년에 지금 해외 공연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은 앞으로 확장해서 더 넓혀나갈 예정이고요. K컬처 시리즈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내년에 예술단의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술단의 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예술단의 작품을 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로, 물론 이제 예술단에는 작품을 한다고 해서 전통과 현대적인 것과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K컬처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시면 네.
스토리 헤럴드 황동희입니다. 이제 1902년에 있었던 소춘대 유희는 좀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있는지랑 춤이나 연희의 그런 프로그램 구성을 어느 정도 참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 총 무용수 분들과 연기 출연진 분들은 몇 명이신지랑 매년 1, 2월에 장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공연을 2달 동안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쓴 전체 단원은 22명이고요. 내년에는 한 달 반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춘대의 유희라는 거는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는 맨날 소춘대의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밖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신창렬 음악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년까지 우리나라가 또 한일 합방이라는 것도 있고 하면서 궁중의 춤이라든가 또 우리의 민요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계기가 됩니다. 하다못해 무속의 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소춘대의에서는 남사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궁중무용이라든지 민속춤의 승무라든지 또 입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춤들 또 그 외의 모든 춤을 망라해서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사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여기에 참작진들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의 과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와 같이 끌어갈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조금 보충드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궁정 조직이었던 협률사가 기획 조직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과정이 이 협률사의 소춘대유의 시작이었고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어떠한 단락들이 공연되었었다라는 기록들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궁중에 있었던 정제류의 일부, 그다음에 남도 쪽의 판소리에서 인기를 구가했던 분들의 소리, 그리고 춤에서의 어떤 단락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버라이어티 쇼처럼 만들어진 그런 병렬적 구조의 형태들이 당시에 권본 조직하고 연결되어지면서 다양한 기획사에서 이것들을 묶어내서 펼쳐지는 그런 병렬 버라이어티 쇼들이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이 경성 근간들을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구성할 때도 그 당시에 그렇게 레파토리처럼 올라왔던 단락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복원하거나 또는 현재 우리의 감각에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옮겨내려고 했었고, 그게 단지 병렬적인 방식으로 단락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작가님하고 함께 이 고민들을 이어가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속춤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연출님의 의견을 보충하자면 한량무라든지 입춤은 그 당시에 남무라는 춤으로도 추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전통을 가져올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기존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아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여기 A열의 앞쪽에 위치하고 계시거든요. 마이크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정말 즐겁게 잘 봤습니다. 뉴스원 정수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보도 자료를 보면 전통 예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대중성 강화에 신경을 쓰셨다고 했어요. 배틀 형식 같은 부분도 조금 그런 요소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대중성 강화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공연이 좀 꿈을 돋우는데 안무뿐만 아니라 음악이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과 그 현대의 조화 측면에서 음악 감독님으로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시고 만드셨는지 그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음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3년 전인가요? 저희가 소춘대기를 초연했을 때의 음악과 오늘의 음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연의 이제 소춘대기에서는 전통음악의 그 배치가 훨씬 다양해졌고 그리고 이제 구성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그것은 전통음악과 그리고 이제 고전 무용에 대한 이제 우리의 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선보이기 위함인데 그 안에서 관객들이 전통 무용과 전통 음악을 시청각적으로 느끼기에 다소 조금 멀 수도 있고 다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연출적인 또 전반적인 공연의 흐름 안에서 이제 고려했던 지점이 즐기고 약간 흥을 돋굴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계속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나가면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좀 즐기면서 그런 우리의 옛 춤과 우리의 옛날 음악들을 같이 좀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전통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음악 현대적인 또는 대중적인 어떤 음악적인 요소의 어떤 소스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전반적인 음악적인 흐름에 조금 더 친숙하게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전통이 왜 어렵게 느껴질까라는 역으로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치자면은 한잔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춤들이 왜 그러한 춤이 이루어지는지가 우리한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작업을 해나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할 때 그 소리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많이 내주고 각 춤의 단락에 있어서도 그 춤의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고 더불어서 관객과 함께 계속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전통은 사실은 이런 단면 무대 극장 구조에서 객석과 무대가 끊어져 있는 극장 구조 속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무대에서는 보여주는 사람 이런 어떤 두 세계가 이렇게 결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들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결계를 좀 많이 허물어내기 위해서 계속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그 대중성들을 많이 취해내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음악 감독님 해주셨던 것처럼 신명나고 흥겹고 즐겁고 나도 흥미롭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미감이 이렇게 예뻤구나 우리의 해학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즐거웠구나 우리의 말놀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고 일정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중성을 많이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하면은 이렇게 연출님이나 음악 감독님께서 대중친화적으로 만드는 기조에는 일단 첫 시작을 할 때는 우리의 전통이 갖고 있는 춤의 그 기본은 뭘까?
또 판소리의 기본은 뭘까, 또 판굿의 기본은 사물의 기본은 뭘까를 기조해 놨습니다. 그 기본 속에 판소리도 여러분 아까 기자님들께서 들으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신청가라든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또 사람들이 이렇게 관객이 보기 쉽게 해서 분창으로 이렇게 한솔 어린이와 또 이봉근 소리꾼이 같이 이렇게 부른다든지 또 춤도 그 당시에 추어졌던 춤을 정제라든지 민속춤이라든지 그 당시에 나왔던 춤들을 기조로 하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통의 뿌리는 놓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 소천대유 화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소천대유 화이팅! 네, 이번에는 그러면 사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석자분들은 일단 퇴장해 주시면